안녕하세요. 핵심 이론 3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도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개상물 중에서 먼저 토지라는 게 있는데, 토지도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국가 소유 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즉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죠. 사고 팔 수 없다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미래의 건축물이 아니고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담장, 토사, 암석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죠.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둘 다 중개상물은 되지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임목도 마찬가지죠. 세 개는 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나무가 여러 개지만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임목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도 공업소유권, 건물, 토지 등을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공장재단으로 등기하면 재단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해서 따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고 민법에 의하면.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물속에 잠기면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 역시 중개상물이 아닌데요. 대토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주는 게 대토권입니다. 이른바. 그러나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일반인도 권리금을 날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그 다음에 금전채권, 이동식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청약, 통장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그리고 4번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라고 했는데 지목이 28개 지목 어디에 해당되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공법상 제한만 있고요. 행위제한만 있는 거죠. 개발만 못할 뿐이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가압류, 압류,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면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나 무상인 증여나 기부채납은 중개의 성질상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개업공개사가 차남한테 증여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기부채납, 헌금하는 거, 교회 헌금하는 거 얼마 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기부채납, 증여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역시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상속이나 수용, 경매, 판결 그 자체 중개대상 권리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상속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역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성질상 점유권, 가지고 있는 게 점유권이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유치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오면 중개상물 해당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질권, 질권은 동상권리질권이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인 것, 아닌 것.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 정의와 중개상물이. 왜냐하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칙인데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